수능의 하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런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 3월 학평에 대한 총평을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난이도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건 안 할게요. 어렵다고 느껴지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뭐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게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평가일 뿐이잖아요. 시험장에서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평가하는 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느꼈던 난이도가 제일 맞는 난이도일 거예요. 뭐 주변에서 어렵다고 해도 쉬웠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너한테 맞는 난이도인 거고, 주변에서 뭐 쉽다라고 해도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럼 그것도 이제 너한테 맞는 난이도이고. 다만 이제 강사로서 보는 이 3월 전체의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언급해 보면 쉽진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보면서 당황했던 게, 보통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이면 거의 6평에 준할 정도의 난이도예요. 역대 3월 모의고사 난이도 중에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다만 6평에 준할 난이도인 것 뿐만 아니라 문제 퀄리티도 평가원 모의고사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온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다른 과목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영어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문제가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총평을 보고 있는 N수생 여러분들이 있다면, 에이 나는 뭐 고3도 아닌데 산모 따위 교육청 모의고사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하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전체 3월 학평 라이브를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인트로로 제가 간략한 얘기를 좀 할 거고, 이번 산모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각각의 시험들이 어떻게 쉽고 어떻게 어려운지를 제가 분석해 주는 것보다는 총평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산모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했을 만한 부분이 이제 어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와 구문에서 이 총평을 보는 학생들이 좀 무조건 얻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우트로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은 오늘 시험 치느라고 이렇게 머리도 많이 쓰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해설 강의까지 오늘 다 보려고 너무 막 무겁게 마음 먹지 말고 이 총평 보면서 그 가벼운 공부 정도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줘. 캐스트인데 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캐스트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거든. 됐죠? 저도 오늘 뭐 이미 해설 강의를 다 촬영을 다 했습니다만 이거 굳이 오늘 안 봐도 되니까 나중에 보더라도 지금 이제 총평에만 좀 집중해서 적어도 이제 어휘와 구문에서만 뭐 얻어가는 것들만 있었어도 충분하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트로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앞두고 달려가면서 가지셔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요거예요. 태도가 습관을 결정해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태도.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근데 학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태도라는 뭐 어떤 주관적인 영역들은 되게 무시하기가 쉬워. 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는 유달리 이제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에 차 보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학생들은 다소 이제 오만해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보일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성격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내가 되게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냐면, 저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비관론에도 잘 빠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준비를 할 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놔야 그 일을 하는 게 되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무조건 이게 나와라는 단정적인 어투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 같은 걸 수업할 때도 수능에서 다루는 문장의 그 구조를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글 수업을 할 때도 글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읽으면 정답이 나와가 아니라 글 전체를 다 읽고 내용을 이해할 것을 강조하는, 소위 얘기하는 정석적인 수업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 불안감이 많고 항상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자신에 차 있다라고 느끼는 건 뭐 때문일 거냐?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제가 가지고 있는 비관적인 마음을 강의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치잖아요. 내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강의를 듣는, 그리고 그 책을 구매하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불안한 마음을 전염당할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강사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강사는 자기가 만들어낸 컨텐츠와 자기가 만들어낸 강의에 대해서
회의하고 고민을 하고 해야겠지만 적어도 강단에 올라갈 때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그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자신감은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런 태도가요. 하나하나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자신의 찬 태도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정식이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된다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건 그런 습관들이 쌓이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조정식이라는 사람의 컨텐츠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수능 영어판에서 조정식이라는 사람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조정식이 만들어내는 어떤 컨텐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제가 이제 감히 자신을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제가 왜 인트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 뭐 홍보를 하거나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월 모의고사를 쳤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감정은 영어를 보고 난 다음에 오는 희열이나 기쁨이 아니라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오는 허탈감, 허무함 혹은 시험 난이도 때문에 오는 좌절감일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나 어떡하지? 한 걸음 물러날까? 라는 태도를 취해버리잖아요. 앞으로 그 태도가 습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물러나는 습관이 쌓여서 네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3월 모의고사의 결과가 어땠든 네 태도만은 그래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습관이 될 겁니다. 결과를 보여줘야 될 사람이니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노력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습관이 쌓여서 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도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과를 만듭니다. 마음속에 있는 비관 좋아요. 그렇지만 그 비관을 겉으로 드러내지 마세요. 언제나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습관 삼아서 당당한 자세로 공부하시고 당당한 결과를 11월 달에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올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총평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될 태도와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학습적인 부분으로 좀 녹여보도록 할게요. 3월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나왔던 어휘와 구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모의 어휘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아까 3모가 되게 평가원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어떤 부분 때문이었냐면 3모에 나온 어려운 어휘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혀 본 적이 없는 어휘가 어려웠냐 그런 부분보다는 알고 있는 단어들의 다른 의미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려웠던 부분이 꽤 많았거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은 지금 일단은 오늘 3월 모의고사 친 시점이니까 라이브로 해설 듣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만 들으셔도 좋아. 가볍게만 들으셔도 좋고 아닌 분들은 뭐 이후에 캐스트를 보시는 분들은 필기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시즌드라는 단어 반드시 외워두세요. 이게 이런 의미야. 여러 계절이 사람한테 쌓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경험이 많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cover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8번 문제에도 등장을 했는데 29번 업번 문제에서 또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정말로 좀 잘 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의미가 굉장히 많은 단어거든? 그냥 덮어놓고 외워라. 첫 번째 덮다다. 외워. 나는 총평을 보는 네가 실질적으로 총평을 보면서도 학습의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 이런 거 한번 볼까? cover up. 쉽게 얘기할게요. 제 수업을 안 들었던 친구들 많으니까 up이 이제 위에잖아. 기본 의미는 cover. 어떤 물체가 있었어. 근데 그 물체를 위를 딱 덮어놨어. 자, 위에서 봤을 때 이 물체 보이겠니? 안 보이겠니? 안 보이죠. 그래서 cover up은요. 완전히 위를 덮어버린다 해서 conceal, 꽁꽁 숨기다의 뜻이라고 외워두시고 나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정한 주제를 다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면 뭔가를 취재하다, 보도하다의 뜻이 있어요. 네 번째, 비용 관련한 얘기하면 그 비용을 지불하다, 비용을 끌어다 쓴다 해서 충당하다의 뜻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정한 거리를 가다라는 뜻이 있어. 잘 알아두시라고. 됐지?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이제 그 산모를 치고 난 다음에 여러 DM을 보냈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선생님이 수업 때 여러 번 다뤄줬던 단어에 2번, 3번 뜻이 자꾸 기억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단어들 때문일 거예요.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면 요게 이제 20번 지문에서 나온 거라서 좀 넘어갈 수 있었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 toe to toe. 엄지발가락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피디님,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엄지발가락을 두 사람이 마주보고 맞대고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야 엄지발가락 서로 맞대고 마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아니, 내 옆에 딴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내 엄지발가락과 다른 사람의 엄지발가락이 마주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서 있는 수밖에 없겠죠. 서로 대립하는, 갈등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마주보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마주하는, 대립하는, 갈등하는. 알아두도록 하세요. 20번 문제에서 나왔던 단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1번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chance라는 단어거든요. 이것도 수업 때 진짜 엄청 많이 강조했는데 이게 기회라는 뜻 있어. 맞는데 이게 학술 용어에서는 이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 요 뒤에 of 나오잖아. 혹은 대주어 동사 나오잖아. 그랬을 때 chance는 가능성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hance의 우연이라는 뜻도 있지.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뜻들이니까 다 외워도. 알겠죠?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부터 어떤 단어 외울 때 1번 뜻만 외우면 되나 2, 3번 뜻만 외워야 되나 하지 마세요. 저한테 수업 듣는 분들은요. 이제 이번 3번 보면서 확실히 느꼈었을 겁니다. 적어도 조정식이 얘기해주는 범위까지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조정식 복화는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정식 복화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거기 보면 유달리 다른 저 표제어는 2,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요 다른 복화집들과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유달리 단어장이 두껍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러냐? 단어마다 여러 가지 뜻들 다 나열해놔서 그래. 왜 그래? 요새 평가원 트렌드가 그래. 지금 산모만 봐도 알겠잖아.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는 2번, 3번 뜻 정말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mean이라는 단어도 알아놓을게요. 잘 보자. 자, 이게 동사일 때 뜻은 내가 따로 안 적을게. 의미하다, 의도하다 알잖아. 근데 이게 형용사일 때 뜻을 잘 알아도 비열한 혹은 인색한, 가난한의 뜻이 있습니다. 명사일 때도 또 혹시나 모르니까 알아두죠. 요거는 수능에 나오게 되면 각주를 달고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세요. 됐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하시는 분들은 평균 나타낼 때 M이라고 표시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나왔던 단어인데 affect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재밌어요. 요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37번 문항에도 좀 재등장해요. 자, affect라는 단어의 동사일 때 뜻은 영향을 미치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명사일 때 뜻을 잘 알아두시라고. 저한테 밑글 수업 듣는 분들은 얼마 전에 정리 한번 한 적 있을 겁니다. 이게 정서, 감정이라는 뜻이 있죠. 요때 나오는 형용사형이 밑에 있는 affective입니다.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랑 비교 잘 하셔야 될 게 있어. 비교. affection이라는 단어도 있다고. 강사야, 너 산모 해설 강의하고 있는 거 맞아. 총평하고 있는 거 맞아요. 산모에 나왔던 단어 정리하는 겁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이게 애정이라는 뜻이야. 요때 나오는 형용사형이 affectionate. 잘 봐. 이런 질문 많이 나온다고. 아니, 강사야. 이 정서, 감정도 애정도 정서나 감정의 일종이 아니냐. 뭐가 다르냐면 정서와 감정은 긍정, 부정적인 감정, 정서가 다 있죠. 기출에 나오는 거 보면 negative affect, 부정적인 정서 이런 표현도 쓴단 말이야. 근데 애정은 누군가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죠. 요거 두 개가 좀 다르다고. 됐지? 구분 잘 해두도록 합시다. 자, 23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take measures. 이것도 수업에서 진짜 정말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드린 건데 take measures, take action, take steps 전부 다 조치를 취하다의 뜻이에요.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 재밌는 게 액션은 복수형으로 적을 때도 있고 안 적을 때도 있지만 take measures, take steps 얘들 항상 복수형으로 씁니다. 조치를 취하다. 자, address라는 단어 하나 볼게요. 요거는 여기저기 수업에서 많이 했죠. 기본적으로 접근의 의미야. 그래서 사실은 주소라는 표현도 어드레스의 주소라는 표현도 아니 사실 주소라는 게 어디에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서초구. 서울시에서도 어떤 특정한 내에 좀 더 접근해서 서초구로. 서초구 내에서도 무슨 대로. 이 도로로.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어드레스가 뒤에 사람이 따라 나오면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다. 혹은 어떤 사람을 부르다. 여러 사람을 부르고 말 거는 걸 우리는 연설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어떤 상황에다가 접근하는 거면 대처하다, 처리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세 번째, 주로 이렇게 쓰였을 때거든. address A to B. 됐죠? A를 B에게 접근시키다, 즉 전달하다의 뜻이라고.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됐지? 단어 좀 잘 외우시라고. 어차피 단어라니까. 야, 나 진짜 이거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이직권의 give or take. 어법 문제라서 그냥 가볍게 넘어갔지만, 물론 이제 give or take 너네가 아는 게 있어. 그쵸? 딱 듣는 느낌 있잖아. give or take. PD님도 느낌 오시죠? 주고받는 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대략, 약간 대략. 이란 뜻도 있어요. 대략. 전혀 생각도 못 해봤던 뜻이죠. 반드시 알아두세요. give or take에 대략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죠. 나왔으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manner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방법, 방식이다. 내가 수업 때 굉장히 많이 얘기해. 예의 범절이라고 할 때는 보통 manners, s를 붙여요. 됐나요? 두 개 달라요. 그 다음 let alone이라는 표현인데 요건 이제 제가 좀 왜 강조를 하냐면 기출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표현이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올해 EBS에서 이게 나와요. 주로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뭐뭐는 커녕의 의미로 쓰이거든. 안 와다 할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baby, 그 아기는 아기니까 cannot walk. 걸을 수 없어. 아니, 그 너무 어린 아기니까 걸을 수 없다고. Let alone run. 할 수 있겠어? 달리기는커녕 걷지도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잘 봐놓으세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총평 듣는 김에 오늘 더 추가로 막 영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산모에서 내가 이런 단어들이 좀 약해서 문제를 많이 틀렸구나. 그거 느끼시면 돼요. 오케이? 어휘 공부 좀 하시자고. 자, 사운드라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이게 첫 번째 이제 소리라는 뜻이 있죠. 혹은 어떤 소리를 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요거 패턴 좀 잘 알아놔. 자, 사운드를 동사로 쓰는데 이 사운드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따라 나올 수 있어. 요렇게 썼을 때 사운드는 자, 반드시 형용사 따라 나온다. 뭐뭐하게 들리다라는 뜻이야. 그거 외에 사운드에 건전한, 건강한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문에서는 사운드 게스라고 해서 건전한 추측, 올바른 추측이라는 의미로 등장했었습니다. 32번 문제에서요. 자, 그 다음에 33번 어댑테이션인데 요 문제가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지문에 이 단어 뜻만 알아도 느낌이 확 와닿았을 거거든. 이 어댑트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뻘소리 많이 하실 것 같은데 aptitude 뭔지 아세요? 태도 아니고 태도는 attitude가 태도고 aptitude는 적성이죠. 그 어댑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는 내 적성이 아니었던 걸 내 적성에 맞춘다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적응하다는 뜻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죠. 원래 소설로 쓰여져 있던 걸 영화라는 장르의 적성에 맞춰서 다시 쓰는 거예요. 각색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댑테이션이라는 단어도 적응이라는 뜻이 있지만 각색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죄송합니다. consis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알잖아.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consist 뒤에 in 있을 때 보세요. 보통 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써요. 요게 뭐뭐로 구성되다고. 그러니까 전치사가 뭐가 붙었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고. 기출에 잘은 안 나오지만 요것도 알아도 consist with는 뭐뭐와 양립하다라는 뜻입니다. 양립하다라는 게 둘이 나란히 함께 서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서는 요 뜻으로 나왔다. consist in.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아, 이것 좀 진짜 너무 좀 특이해요. 여기 한번 볼래? what D를 봐봐. Our best reason say we should. 이거 뭐야? 이상하지, 그지? 여기가
사실 삽입된 구간이거든. 굉장히 특이한 문장 구조인데 알아두세요. 우리의 최고의 이성이 말하길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라는 말하길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문장을 완벽하게 분석해야 되는 친구들 기준으로 보면 주어 동사 목적 완전한 문장인데 왜 what을 썼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이거 삽입이에요. 혹시나 이제 이 삽입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제 문장편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 31번부터 공통점 한번 볼래? it is 나오고 that 나오죠. 35번도 볼래? it is 나오고 that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8번도 볼래요? it is 나오고 어디냐? that 나올 거예요. 요게요 되게 재밌는 게 작년 6월 평가원, 작년 9월 평가원에 엄청 많이 나왔던 문장 패턴이거든요. 근데 제가 3월 모의고사는 조금 다른 교육청 모의고사보다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요. 보통 전년도 수능에 그 출제진 혹은 검토진으로 들어갔던 선생님들이 대거 포진되는 시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평가원 가이드를 보고 오신 선생님들이 낸 문제인데 희한하게 이런 문장이 많이 들어간다? 뭐 우연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되게 중요한 뭔가 울림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건데 it is를 썼어요. 자, 요 자리에는 과거형이면 was를 써도 좋고 뭐 is 대신에 can be, must be 같은 형태를 써도 좋습니다. 그 다음 명사가 등장해. 뒤에 that을 썼는데 주어가 없거나 혹은 주어 동사는 다 있는데 있어야 할 목적어가 없네. 주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왜? 강조를 위해서 넣은 거야. 목적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왜? 강조를 위해서 넣은 거야. 이거 무슨 문장? 강조를 위해서 쓴 거라니까?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런 걸 우리는 강조 구문이라고 해요. 그럼 강사야, 이때 강조 구문은 무조건 그런 꼴만 있니? 아니, 이것도 있어. it is 다음에 부사를 쓰잖아. 100% 이때 강조 구문이야. 뒤에 문장 구조를 볼 것도 없어. 어려운 얘기했지 내가. 부사가 도대체 뭔데? 자, 영어에서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 물론 형용사에 ly를 붙인 것도 있습니다만 뭐가 있냐면 시간이나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다 부사의 표현들이에요. 됐지? 이런 걸 강조 구문이라고 해. 강조 구문은 열심히 읽어줘야 돼. 왜? 필자가 강조해 놓으려고 쓴 문장이니까.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할까? it is와 대신 아무 의미 없거든. 강조를 위해 들어간 거니까 날리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도 봐봐. it is 다음에 from 뭐뭐로부터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네요. 강조 구문이네. 날리고 해석하시면 되겠다고. 됐지? 이러한 똑같은 무지함의 막대함으로부터 우리의 이 궁금함에 대한 감각이 점점 더 자라납니다. 의문증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문장도 한번 가볼게요. it is 다음에 through 뭐뭐를 통해서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강조 구문이라고. 이 참조할 만한 타인들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올바름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보시면 it is를 썼는데 that 뒤를 볼래? 주어가 없지.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강조 구문이에요. 그들의 관습성이 우리를 묶어둬요. 이렇게 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를 묶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인데요. 이거 엄청 중요하다. 제가 이게 좀 많이 놀랐어요. 원래 이게 사관학교 패턴에서 나오다가 평가원에서 잘 내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민문에서도 사관학교 문장 가지고 와서 넣어놨던 문장이거든. provided 뒤에 봐봐. 주어 동사 나오잖아. 이때 provided는 if의 뜻이야. 전혀 생각도 안 해봤죠. 제공이랑 전혀 상관도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평가원이죠. 교육청 공식 해설지를 보니까 뭐뭐를 조건으로 하다라고 돼 있던데 같은 의미죠. 뭐뭐 한다면, 뭐뭐를 조건으로 한다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하 세계의 힘이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들을 죽이도록 허용해 줄 거야. 만약에 사람들이 특정한 의식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건 이제 딴 게 아니라 요거 해석법인데 비동사 다음에 to 나오면요. 대충 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됐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는 작동될 거야. 다른 것에 기반해서 작동될 거야. 유럽 문화의 것과는 다른 기반으로 작동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여기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볼래?
여기 as를 쓰고 있거든. 여기 보면 they were to 뭔가 문장이 이상해. 선생님 이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비동사 다음에 to will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willing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거 구조 잘 봐놓으시라고. 됐죠? 제가 이거 문장편에서 이 as 뒤에서는 생략되는 경우 되게 많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구문에서 맨 마지막으로 설명할 부분이거든. 여기 굉장히 좀 이상한 문장 구조가 있는데 all else being equal 마치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 주시면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은 동일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건데요.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명사 다음에 ing 나오면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 주시면 편합니다. 이게 원리적으로는 제가 문장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산모에 나왔던 문장으로만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강사야, 너는 왜 갑자기 총평을 하는 시간에 구문이랑 어휘를 설명을 했니? 이게 제 총평을 대신할 수 있는 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산모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려웠냐라고 짚어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특정한 문제를 푸는 접근법이 되게 어려웠던 시험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신유형 문제가 출제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3월 모의고사가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질문의 추상성이 되게 높았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산모 보시는 분들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거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가 오히려 지문의 추상성으로 본다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산모가 유달리 왜 어려웠냐? 네, 어휘요. 어휘요. 그리고 추가해보자면 구문이요. 정말로 역대급으로 산모 측은 어휘와 구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휘와 구문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죠? 태도가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이 결과를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 산모에서 네가 어떤 결과를 받았든 간에 너는 수능 때까지 할 수 있다는 당당한 태도를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야 네가 얻고 싶어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게 있죠. 도대체 그 당당한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준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라는 과목에서의 준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보다 탄탄한 어휘력, 누구보다 명백하고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문장 구조 분석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세요. 제가 진짜 이번 3모 치고 나서 점수 안 나온 친구들한테 제일 묻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맨날 문장 주어 동사로 쪼개는 연습했었잖아요. 분석 열심히 했잖아요. 뭐 문장 몇 형식인지 분석 열심히 했잖아요. 돼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을 하세요. 그게 구문이고 그게 어휘입니다.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문맥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문장 해석 능력이라고. 그 준비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수능 시험장에서의 당당한 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그 준비라는 건 어휘와 구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든 저는 여러분들 옆에서 달리면서 그 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모를 치고 난 다음에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등급별 그리고 점수대별 커리큘럼 가이드도 좀 생각을 하다가 이 3모 정도의 난이도의 시험에서는 짧은 30분 내외의 총평으로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 과정부터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Q&A 게시판에 다 남겨주세요. 저희 조교진들 풀가동 시켜가면서 여러분들 학습 방향도 완벽하게 커리큘럼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모에서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갈증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뭐 월간지가 제 걸 구매를 하고 싶지만 다 이제 완판이 돼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갈증도 느끼셨던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한 다른 컨텐츠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준비는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무게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3모는 3모입니다. 털어내고 당당한 태도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 길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